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해 로리는 제법 열심히 공부했다.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필립스의 우아함과 데모스테네스의 유려한 힘이 서린 라틴어 연설을 선보였다는 게 그 증거였다. 당연히 모두 졸업식에 참석했다. 로런스 할아버지, 마치 부부, 존, 매그, 조, 베스 등 다들 진심으로 로리의 졸업을 기뻐해주고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만찬 때문에 계속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까 우리 아가씨들은 평소처럼 날 보러 와요. 알겠죠? 로리가 그날의 기쁨이 끝난 뒤 자매들을 마차에 태우며 말했다. 그는 아가씨들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실은 조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도 그 오랜 관습을 지키는 사람은 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는 훌륭하고도 장한 친구의 부탁을 감히 거절할 용기가 없어 따뜻하게 대답했다. 갈게 테디. 비가 오든 해가 나든 구금으로 만세 정복자 영웅 오셨네를 연주하며 행진해서 나타나 줄게. 로리는 조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리의 표정을 본 순간 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맙소사, 로리가 뭔가 말하려는 게 분명해. 어떡하지? 저녁 명상과 아침 일과가 조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조는 대답이 어떨지 뻔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갖가지 이유를 대놓고서 사람들이 청혼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가 허영심이 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 부디 테디가 아무 짓도 하지 않기를, 그래서 그의 불쌍하고 가녀린 감정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구금은 어딨어 조?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로리가 소리쳤다. 깜빡했네. 그렇게 말하면서 조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런 인사는 연인 사이에 오고 갈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조는 늘 로리의 팔을 잡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로리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나쁜 징조였다. 로리는 도로에서 벗어나 집 쪽으로 이어지는 숲 사이의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 때까지 상관도 없는 별의 별 주제에 대해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걸음을 늦추더니 술술 잘만 이어가던 말의 흐름을 갑자기 놓쳐버렸고 가끔 끔찍한 침묵까지 찾아왔다. 자꾸만 침묵의 우물에 빠지는 대화를 구하기 위해 조가 서둘러 말했다. 이제 푹 쉴 수 있겠네? 그러려고. 조는 로리의 단호한 말투에서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얼른 고개를 들고 로리를 보았다. 조를 내려다보는 로리의 표정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는 손을 내밀며 애원했다. 안 돼, 테디 하지 마. 할 거야. 내 말 잘 들어. 더는 안 돼, 조.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둘에게 좋아. 로리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해서 대답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들어줄게. 조가 인내심을 있는 대로 끌어올리며 거의 포기한 듯 중얼거렸다. 로리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렸지만 진지했고 죽는 한이 있어도 결판을 내기로 작정하고는 급한 성격대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로리는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가끔 목이 메었다. 처음부터 널 사랑했어, 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넌 나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지.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대답해줘. 이렇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네가 이러지 않길 바랬어. 난 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는 입을 열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말을 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다. 알아. 하지만 여자들이란 참 이상해서 진심을 알 수가 있어야지. 좋으면서도 겉으론 싫다고 하잖아. 남자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재밌어서. 로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뒤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대답했다. 난 아니야. 난 그런 식으로 네가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한 적 없어.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널 떠나기까지 했어. 그럴 줄 알았어. 너다운 행동이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오히려 널 더 사랑하게 됐는걸. 그래서 네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당구든 뭐든 네가 싫어하는 건 전부 다 끊고 불평 한마디 없이 널 기다렸어. 네가 날 사랑해 주길 바랬으니까. 난 아직 반도 넘게 부족하지만. 여기서 로리는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목이 메는 바람에 미나리 아제비의 목을 부러뜨리면서 망할 놈의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말도 안 돼. 넌 충분하다 못해. 내게 과분할 지경인걸. 난 네가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널 좋아해. 네가 이렇게 날 원하는데 어째서 널 사랑할 수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노력해봤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 정말이야? 진짜야, 조? 로리가 갑자기 멈춰서며 조의 두 손을 잡더니 조가 쉽사리 잊지 못할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정말이야, 진짜야. 그 사이 두 사람은 숲속에 들어와 울타리 계단 옆에 와 있었다. 마지막 말이 마지못해 조의 입에서 떨어지자 로리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는 그대로 가버리려는 듯 돌아섰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 울타리가 자신에게 너무 높게만 느껴졌다. 아, 테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어. 난 네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조가 투박하지만 회한에 겨운 말투로 소리쳤다. 그러고는 오래전 로리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때를 떠올리며 로리의 어깨를 살살 토닥였다.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기둥 쪽에서 숨죽인 목소리가 대꾸했다.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닐 거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조의 단호한 대답이 이어졌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 사이 강가의 버드나무에서는 검은 집박이가 즐거운 듯 노래를 불렀고 긴 풀들이 바람에 바스락대는 소리도 들려왔다. 곧이어 조가 울타리 계단에 앉으면서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로리,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자 로리는 총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 하지마, 조. 그건 못 참으니까. 무슨 말이야? 조는 로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몰라 물었다. 그 늙은이를 사랑한다는 말. 그 늙은이라니? 조는 로리가 그의 할아버지를 말하는 줄 알고 되물었다. 네 편지에 늘 등장하던 그 사악한 교수 말이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면서 로리는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녹이 등등한 눈빛을 쏘아대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조는 웃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제 조도 흥분하고 있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 테디. 그분은 늙은이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친절한 분인데 내 가장 친한 친구란 말이야. 물론 너 다음으로. 그러니 제발 열내지 마. 너한테 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교수님을 욕하면 화가 날 것 같아. 그리고 난 그분이든 그 누구든 사랑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현명한 남자답게 아픈 기억은 싹 잊고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난 절대 너 못 잊어줘. 절대 절대. 로리는 열정에 못 이겨 발까지 구르며 자신의 말을 강조했다. 쟤를 어떻게 한담? 조는 로리의 감정이 생각한 것보다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듣지도 않았잖아. 어서 앉아서 들어봐. 정말이지 난 옳은 일을 하고 싶고 너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조는 약간의 이성으로 로리를 달랠 수 있길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조는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로리는 조의 마지막 말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를 보고는 풀밭 위 조의 발치에 철퍼덕 드러누웠다. 그러고는 한 팔을 울타리 계단 아래 칸에 얹더니 기대 어린 얼굴로 조를 올려다보았다. 이런 환경은 조가 차분히 말을 하는 데에도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랑과 열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친구에게 어떻게 가슴 아픈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로리의 속눈썹에는 조의 무정한 가슴이 그에게서 짜낸 쓰디쓴 눈물 한두 방울이 아직도 촉촉하게 맺혀 있었다. 조는 감동스럽게도 순전히 자신을 위해 기른 게 분명한 로리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의 머리를 슬며시 저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나도 엄마도 너와 나는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우리는 둘 다 성미가 불같은 데다 고집도 세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말 거야. 만약 우리가 어리석게도 조가 마지막 할 말을 놓고 약간 망설이자 로리가 얼굴을 빛내며 대신 말했다. 그래, 결혼하면. 하지만 다 잘 될 거야, 조. 너만 날 사랑해준다면 난 성자라도 될 수 있어.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난 뭐든 될 수 있어. 아니, 그건 안 돼. 이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잖아. 우리의 행복을 걸고 그런 위험한 실험을 할 순 없어. 우린 잘 맞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평생 좋은 친구로 지내자. 성급한 행동은 하지 말고. 기회만 있다면 우린 잘 해낼 거야. 로리가 고집스럽게 중얼거렸다. 이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현명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조는 어찌할지 몰라 쩔쩔매며 애원했다. 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네가 말하는 현명한 시각도 갖지 않을 거야. 내게 도움도 안 되고 네 마음만 더 차갑게 할 테니까. 너한테 마음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로리는 이를 좋은 징조로 생각하고는 돌아 누워 전에 없이 위험하기까지 한 감언 이설을 동원해가며 있는 힘을 다해 조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 조. 다들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고 너희 가족도 좋아할 거야. 난 너 없인 살 수 없어. 그러겠다고 말해. 우리 행복해지자. 말해, 어서. 몇 달이 지나도 조는 자신이 로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했던 다짐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마음의 힘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조는 결국 해냈다. 미룰수록 두 사람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잔인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래. 시간이 지나면 너도 내가 옳았다는 걸 깨닫고 내게 감사하게 될 거야. 조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느니 차라리 목을 메고 말지. 그러면서 로리는 생각만 해도 못 견디겠다는 듯 분통을 터뜨리며 풀밭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내 말대로 될걸? 조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넌 곧 이 일을 훌훌 털어내고 사랑스럽고 재주 많은 아가씨를 만나게 될 거야. 그 아가씨는 널 아껴주고 네 멋진 집의 훌륭한 안주인이 될 거야. 난 아니야. 난 촌스럽고 다루기 힘들고 유별나고 나이도 많아. 넌 날 부끄럽게 생각할 거고 우린 싸우겠지.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 난 우아한 사교 생활을 싫어하지만 넌 아니야. 게다가 넌 내가 글 쓰는 걸 싫어하겠지만 난 글을 쓰지 않고는 못 배겨. 우린 불행해져서 결혼한 걸 후회할 거고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더 없어? 로리는 조의 예언을 계속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없어. 다만 난 결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빼고 난 지금 이대로 행복해. 아직은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서 남자 때문에 서둘러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천만에, 로리가 끼어들었다. 지금은 그럴 것 같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넌 그 남자를 엄청 사랑할 테고 그 남자를 위해 살고 죽겠지. 분명히 그럴 거야. 그게 네 길이니까. 그리고 난 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거야. 그러면서 로리는 절망에 겨워 모자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경우에 따라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몸짓이었지만 그러기엔 그의 표정이 너무도 참담했다. 그래, 남자 때문에 살고 남자 때문에 죽어줄게. 그러려면 나 모르게 다가와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야 할걸? 어디 최선을 다해봐. 조는 인내심을 잃고 불쌍한 로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난 최선을 다했지만 넌 도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 넌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계속 보채기만 하잖아. 난 언제까지나 널 좋아할 거야. 널 진짜 좋아해. 친구로서. 하지만 너랑 결혼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네가 그걸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 둘에게 좋아. 지금 당장 말이야. 그 말은 화약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로리는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잠시 조를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획 돌아서며 자포자기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조. 아, 어디가? 조가 소리쳤다. 로리의 표정을 보고 더러 겁이 났기 때문이다. 지옥에. 마음이 놓이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잠시 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로리가 강 쪽을 향해 강둑으로 뛰어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이 스스로 끔찍한 죽음에 몸을 내던지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행동이자 죄악이요 불행한 일이다. 로리는 겨우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는 나약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심파극 주인공처럼 강에 뛰어들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맹목적인 충동에 이끌려 모자와 외투를 보트 안에 내팽개치고는 있는 힘껏 노를 저어 멀어져 갔다.
이제까지 수도 없이 보트 경주에 나섰지만 이때처럼 빠른 속도로 강을 거슬러 올라간 적은 없었다. 조는 가엾은 친구가 가슴에 박힌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꼭 쥐고 있던 두 손을 풀었다. 저러면 좀 낫겠지. 그러고 나면 풀이 죽어 후회하며 돌아올 거야. 그런데 이제 로리 얼굴을 어떻게 본담? 조는 중얼거리며 느릿느릿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치 죄 없는 무언가를 죽여서 나뭇잎으로 덮어놓고 온 듯한 기분이었다. 로런스 할아버지께 가서 불쌍한 로리를 부탁드려야겠어. 로리가 베스를 사랑하길 바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베스를 오해한 것 같아. 아, 어쩌지? 여자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거절을 하는 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조는 이 일을 자기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며 곧장 로런스 씨에게 가서 용기를 내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다 자신의 무심함이 원망스러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인자한 노신사는 실망이 컸지만 그렇다고 서럽게 울어대는 조를 나무랄 수도 없었다. 노인은 사랑스러운 로리를 거부할 수 있는 아가씨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조가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조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에 안타깝게 고개만 절레절레 내저으며 손자를 위험에서 구출하기로 결심했다. 그 성급한 청년이 조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로리가 시체처럼 축 늘어진 채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손자를 맞이했고 한두 시간 동안은 그 분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둘은 그렇게 황혼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어스름 저녁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때 무척이나 좋아하던 시간이었지만 이제 노인은 평소처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힘에 부쳤고 작년에 거둔 성과에 대한 칭찬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하는 청년은 훨씬 더 힘이 들었다. 할아비도 다 안다. 알고 있어. 잠시 아무 대답도 없다가 로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조한테 직접.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러면서 로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성급하게 획 뿌리쳤다. 공감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는 건 남자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잠깐만, 할아비가 할 말이 있으니 가더라도 그 말은 듣고 가거라. 지금은 집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여자를 피해 달아나진 않겠어요. 내가 바라보겠다는데 조도 막을 순 없죠. 집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조를 바라볼 거예요. 로리가 사뭇 도전적인 어조로 끼어들었다. 난 네가 신사인 줄 알았는데 신사라면 그래선 안 돼. 나도 실망이 크지만 여자는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너에게 남은 길은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것밖에 없단다. 어디로 가고 싶니? 어디로든요. 이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로리는 벌떡 일어나 어깨가 들썩이도록 웃기 시작했다. 로리의 불안한 웃음소리가 할아버지의 귀청을 때렸다. 남자답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경솔한 짓은 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외국으로 나가서 이 일은 있는 게 어떻겠니? 응?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고 싶어 안달했잖니. 나도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아, 혼자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혼자 가라고 하지 않겠다. 너랑 같이 가겠다고 기꺼이 나설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은 있겠지. 그게 누군데요? 나. 로리는 갈 때처럼 재빨리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손을 내밀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전 이기적인 놈인가 봐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할아버지도. 주님 도와주소서. 그래, 나도 안다. 젊은 시절에 다 겪어본 일이고 그 뒤로 네 아비일도 겪었으니까. 이제 차분히 앉아서 내 계획을 들어보려무나 모두 준비됐으니 바로 실행에 옮겨도 될 게야. 런던에 관리해야 할 사업체가 있어. 원래는 너에게 맡길 생각이었다만 내가 직접 가보는 편이 좋겠어. 여기 일은 부르기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 문제 없을 게야. 대부분 동업자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난 네가 내 자리를 물려받을 때까지 있다가 언제든 떠날 생각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행을 싫어하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 부탁을 드릴 순 없어요.
다행히 이 하람이는 그 정도로 늙어 빠지진 않았어. 난 이 계획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나한테도 좋을 게야.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부담 줄 생각은 없다. 너도 날 남겨두고 떠나는 것보다 내가 같이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그동안 난 내 방식대로 즐길 테니까 런던과 파리에 하랍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나 찾아볼 생각이야. 그동안 넌 이탈리아든 독일이든 스위스든 원하는 곳에 가서 실컷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경치도 구경하고 모험도 즐기거라. 그때까지만 해도 로리는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부여안고 바람 부는 황무지에 서 있는 기분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마지막 문장에 교묘하게 끼워 넣은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찢긴 가슴이 갑자기 꿈틀대면서 바람 부는 황무지의 초록의 오아시스가 한두 개 불쑥 모습을 드러낸 듯했다. 활동적인 사람답게 로런스 씨는 쇳불을 당김에 뺐고 시련으로 망가진 로리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할 겨를도 없이 두 사람은 출발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로리는 그런 경우 젊은이들이 대체로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 변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침울한 상태를 오락가락하면서 끼니도 거르고 옷은 되는 대로 걸치고 미친 듯이 피아노만 쳐대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조를 피하면서도 창가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창가에 서 있는 로리의 슬픈 얼굴은 밤마다 조의 꿈에 나타났다. 낮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조를 짓눌렀다. 몇몇 환자들과 달리 로리는 알아주지 않는 열정에 대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위로하거나 동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마치 부인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친구들은 이런 로리의 모습에 안심하면서도 출발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오자 매우 불편하기도 했지만 다들 불쌍한 저 녀석이 가서 가슴 아픈 일은 모두 잊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쁜 마음으로 기원했다. 물론 로리는 사람들이 착각에 쓴웃음으로 응대할 뿐 자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슬픈 우월감으로 그런 착각을 그냥 넘겨버렸다. 작별의 순간이 오자 로리는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는 듯 보이는 불편한 감정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씩씩하게 굴었다. 쾌활한 로리의 모습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를 위해 다들 그런 척했다. 로리는 마치 부인이 입을 맞추며 엄마처럼 세심한 배려의 말을 소곤될 때까지는 아주 잘 버텼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서 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해나를 비롯해 모두와 돌아가며 포옹한 뒤 목숨이라도 달린 듯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1분 뒤 조도 로리가 돌아보면 손이라도 흔들어줄 생각으로 뒤쫓아 뛰어내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로리는 뒤돌아보더니 다시 돌아와 저 위쪽 계단 위에 서 있는 조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100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조를 올려다보았다. 아, 조, 도저히 안 되겠어? 테디,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의 침묵만 빼고 그게 다였다. 로리는 가슴을 활짝 펴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갔다. 아, 어떻게 괜찮고 어떻게 신경이 쓰이지 않겠는가. 힘들게 대답하고 나서 1분 뒤 고수머리가 자신의 팔에 기대 있는 동안 조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가는 로리를 바라보면서 소년 로리는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다. 베스의 비밀. 하루는 베스가 조에게 말을 건네왔다. 조는 베스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기에 자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안타까운 눈길로 베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베스의 뺨은 너무 야위었고 손도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둘이서 주운 조그만 장밋빛 조가비조차 들 수 없을 것 같았다. 베스가 서서히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이때보다 더 쓰라리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품에 안긴 소중한 보물을 꽉 끌어안았다. 조 언니, 다행히 언니가 알고 있구나. 말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 대답 대신 언니는 동생의 뺨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댔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조는 감동이 깊을수록 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조가 베스보다 더 약해 보였다. 베스는 언니를 끌어안고 달래려고 애쓰면서
언니의 귀에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난 안지 꽤 됐어. 지금은 익숙해져서 생각하거나 참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아. 언니도 그렇게 받아들여줘. 그리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이게 최선이니까. 정말이야. 그래서 지난 가을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였어, 베스? 그땐 확실히 몰라서 혼자서만 그렇게 오래 끙끙댔던 거야? 조가 물었다. 조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말에 동감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베스가 로리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라는 점은 기뻤다. 응, 그때 이미 희망을 버렸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나 혼자 이상한 공상을 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고 누구한테도 걱정 같은 거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다들 너무 건강하고 튼튼한 데다 행복한 계획까지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가 없겠지 뭐야. 그래서 비참했었어, 조 언니. 아, 베스. 그런데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나한테 위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했어야지. 어째서 날 밀쳐내고 혼자 그걸 다 감당한 거야. 조는 다정한 목소리로 동생을 나무랐다. 어쩌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었지만 난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었어. 그때 엄마는 매그 언니 일로 걱정이 많으셨고 에이미는 멀리 있고 언니는 로리 오빠와 아주 행복한데 내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면 너무 이기적인 짓이었을 거야. 적어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나대로 네가 로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잖아, 베스. 나는 로리를 사랑할 수 없어서 떠났던 거야. 조가 소리쳤다. 진실을 전부 털어놓으니 마음이 홀가분했다. 베스는 화들짝 놀란 듯 보였다. 그 모습에 조는 가슴이 아픈 와중에도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덧붙였다. 그게 아니었구나. 난 그게 사실일까봐 두려웠어. 작고 여린 네가 사랑 때문에 애태우는 줄로만 알았거든. 이런 조 언니, 내가 어떻게 그래. 로리 오빠가 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베스가 아이처럼 순진하게 물었다. 물론 나도 로리 오빠를 무척 사랑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지만 로리 오빠를 가족 이상으로 느껴본 적은 없어. 언젠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게 그런 기대는 하지 마. 조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로리에게는 아직 에이미가 남아있으니까.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릴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베스. 넌 꼭 건강해져야 해. 나도 그러고 싶어. 아, 정말이야. 하지만 난 매일 조금씩 건강을 잃어가고 있어. 다시는 되찾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져. 이건 밀물 썰물과 비슷해, 조 언니. 서서히 들고 나긴 하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을 수 있어. 너한테 밀물이 썰물로 바뀌려면 아직 멀었단 말이야. 19살은 너무 어려, 베스. 난 너 절대 못 보내. 노력하고 기도하고 싸울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너무 늦었을 리 없어. 널 내게서 데려갈 만큼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야. 가엾은 조가 반항적으로 소리쳤다. 베스에 비하면 조는 신앙심이 깊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